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동탄을 위시한 서울 핵심 주변부의 부동산 폭등과 삼전닉스의 성과급, 삼전닉스의 화랑에 대해서 부동산 값이 폭등되는 것을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전닉스를 못 다니고 성과급을 그렇게 몇 억씩 몇십억씩 못 받는 2030들이 연걸로 주식을 투자해서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은 부동산을 위주로 말씀드렸고 이번 영상은 물가입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데는 딱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정치적인 이념이나 또는 정치적인 쟁점 이슈에 대해서 싸우는 것은 정권에 타격은 주지만은 정권을 넘어뜨릴 정도로 강하지가 않습니다. 정권이 넘어가고 무너뜨리고 또 정권을 교체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와 세금입니다. 물가와 세금과 또 전 국민이 물가와 민생고에 시달리면 그 정권을 넘어뜨릴 수가 있고 그 정권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이재명이라는 놈이 9박 10일에 김여경을 데리고 가서 지랄쇼를 하고 와서 그거 쪽팔린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영상을 올렸는데 마이 와이프 트럼프 가는 뒷등에 대고 마이 와이프 돼가지고 김여경이하고 트럼프하고 악수 한번 한 것을 대한민국 언론들은 대서특필을 하면서 김여경이가 또는 이재명이 트럼프한테 다시 인정받았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탈리아 가서 페라리 회장하고 이재명이라는 놈이 이재용이가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려고 양아치인 이재명을 페라리 회장에게 소개시켜주는 장면에서 이재명이라는 놈은 페라리가 뭔지도 모르고 페라리 회장도 모르고 차 그리고 여보 이리 와봐 하니까 김여경이가 따라가서 나 페라리 타고 싶어요 하면서 큰 소리로 카카카카카 웃는 것이 그 천박한 겁니다. 외교 만찬이나 외교 사료들은 그렇게 큰 소리로 웃지도 않고 큰 소리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9박 10일 동안 지들끼리 부부가 생쇼를 하고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이 새끼 진짜 이상한 새끼네 요거 안 하려고 그래도 그걸 갖다가 외교 브리핑이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정청래를 조지고 정청래를 원수다 패거리 싸움이다 정청래를 제거하라고 전 국민 앞에서 1시간 동안 떠들어 댔겠습니다. 시부려 댔겠습니다. 뭐 이런 게 대통령입니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당권투쟁 저거는 패거리 싸움이고 아니 당이 자기를 비판하고 하더라도 쓴소리를 하더라도 좋은 걸 말해야지 패거리 같이 들고 왼수같이 싸우려고 하면 되겠느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여당이므로 민주당이 여당이므로 민생을 고민해야 되고 국민한테 편하게 해야 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물가에 신경 써야 되고 민생에 국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쓴소리를 해야지 왼수같이 당권 투쟁을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시부렸지 넘어가. 이 기가 찬 놈입니다. 이재명의 일련은 민생고의 연속이고 민생고가 폭발적으로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란 미국의 전쟁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전부터 이재명의 시대는 물가가 폭등하고 부동산이 폭등하고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거기서 미-이란 전쟁이 4개월에 터지면서 그게 급격하게 지금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앞으로 엄청나게 물가가 터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의 의용 언론인 기자들이 물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물었더니 이놈이 첫째도 물가예요. 둘째도 물가예요. 그러니까 나는 특단의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전쟁 같은 경우에 이제 종전의 문턱이 왔으므로 이제는 말이죠. 민생경제 개혁에, 민생경제 회복에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서, 정청래 당권파를 갖다가 왼수라고 제거하라 그럽니다. 뭐 이런 상놈의 새끼가 있습니까? 이렇게 천박하고 무식한 놈이 대한민국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응? 전 영상에도 잠시 언급드렸습니다. 지금 삼성리스 성과급이 3년 동안 한 50조가 풀립니다. 최소한 50조가 풀려요. 그게 동탄을 위시해가지고 경기 남부권 부동산 폭등을 갖고 오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주식은 거품이 잔뜩 끼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제 규모에 이 녀석이 상반기 26조 풀고 지선을 위해 가지고 또 삼전닉스가 올해부터 얼마가 풀릴지 모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그걸 영업이익을 가져가지고 그거를 재투자를 하면 그게 선순환으로 가고 경제가 건강하게 확장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삼전닉스 성과급으로 다 뺏어간다는 거죠. 그게 지금 약 50조가 풀립니다. 거기다가 전 영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삼전닉스 애들이 삼전닉스 직원한테 거의 무이자입니다. 1.5%인데 주택자금 대출을 5억까지 해준답니다. 인당, 두당. 그게 풀리는 게 한 또 30조 될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1, 2년 사이에 또는 2, 3년 사이에 100조가 풀리면은 그게 물가고 앙덩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신현송이라는 한은 청주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삼전닉스 성과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해야 된다. 삼전닉스 성과급이 인플레를 유발하고 집값 상승에 부담이 되므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삼전닉스 성과급과 삼전닉스 월급으로 물가와 인플레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직종과 모든 월급장애들이 월급이 오르고 성과급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은 물가 영향을 미치면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삼전닉스 하나 때문에 물가가 앙등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된다. 삼전닉스가 월급을 더 올려달라 그러고 성과급을 그래 챙겼음에도 10조 15조 막 챙겼음에도 그러면 다른 대기업이나 다른 금융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올려달라 그러고 자기들도 성과급을 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선영향이 아니라 악영향으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고 이걸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삼전닉스가 돈을 많이 벌었어. 자기들도 예상하지 못한 AI D램 부족이 폭풍적으로 왔어. 자기들도 예상하지 못하게 지금 몇 년 동안 일감이 확보됐고 그럼 그건 이재명의 게 아니니까 그 돈을 벌면은 그걸 성과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재명 이 새끼가 주식은 투자요 부동산은 투기니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이 나오고 회사도 크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배당금으로 온 게 아니라 삼전닉스 직원들 그것도 공돌이 쪽에서 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게 지금 물가와 부동산과 인플레를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걸 이재명이라는 놈이 김영환이란 노동부 장관 그 민노총회를 집어넣어가지고 삼성전자 목을 딴 겁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일단 환율부터 보시죠. 이 녀석이 환율이 지금 급등하는 것을 이재명이라는 놈이 63 1주년 기념 무슨 개뿔이 기념이야. 이놈이 1년 된 날에 지금 환율이 그 급등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서 그런 거니까 그게 지나고 나면 환율이 제자리로 돌아갈 거다. 제자리는 너 도대체 얼마로 생각하니? 너가 집권할 때가 이 새끼야 1370원이었는데 저번에 1560원 돌파하고 어제 환율을 보니까 1533원이에요. 환이 20%가 올랐어요. 그럼 20%만큼 대한민국은 인플레가 오고
물가 수입을 해야 되니까 수입과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환이 20% 오르면은 그대로 우리 국민 생활의 20%가 피폐해지고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환이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현숙이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작년에는 뭐 서학개미들이 달러 유출해가지고 미국 주식 사서 그런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국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서 그런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 제가 주식한다 그랬죠? 대학교 때부터 주식하고 있다고.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주식을 그렇게 파는 것은 삼성에서 샀다 팔다 많이 오른 건 팔지만은 전체적인 외국인 지분의 포션이 판 경우가 없어요. 오히려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한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환 보세요. 1520원 갔다가 다시 1550원, 1530원 이거 안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고. 이놈이 돈을 풀어서 그래요. 국내 통화량 M2가 팽창해서 그래요. 거기다가 삼전닉스가 요번에 올해 내년 한 2, 3년 동안에 50조 정도가 주택자금 대출과 상여금으로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좋다 이거야. 삼전닉스가 요번에 D램 부족으로 해서 공급 부족으로 돈벼락을 맞았다고 쳐. 근데 그들만 그게 돈 벌고 사회에 악영향을 안 미치면 돼. 그게 사회에 전체 물가와 전체 인플레와 전체 주택 시장에 주택 가 상승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걸 누가 만들어놨느냐? 이재명이라는 놈이 만들어놨고 김용범이라는 놈이 만들어놨고 이재명의 청와대 참모들과 이재명 정부의 경제 강요들이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김용범이라는 새끼가 어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말이죠. 반도체 화랑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뭐라 그래 이 새끼가 뭐라 그랬어? 올해 같은 경우에 GDP 경제 성장률이 2자리를 갖다가 넘본다. 그거는 반도체 착시가 아니다. 반도체 착시야 이 새끼야. 반도체만 빼고 나면 다른 산업이나 다른 주식들은 지금 나락을 가고 있어.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반도체라는 것이 주구장창 말입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락이 와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반도체에 소속하는 일부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용범이라는 놈은 우리가 말이야 24년 만에 GDP가 성장률이 2자리를 초과할 것 같대. 이런 미친놈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은의 신현송이라는 놈은 올해 반도체 하락 때문에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나 경제 성장률은 똑같은 말입니다. 2.6%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삼전닉스의 성과급 때문에 이거 2.6% 성장을 해도 인플레이기 때문에 이거 큰 문제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명목 GDP하고 또 실질 소득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데 명목 GDP나 실질 소득 같은 경우는 없다는 거야. 삼전닉스하고 일부 대기업, 일부 금융권 제약은 없다는 거야. 물론 전문직들도 몇 명 있죠. 의사들, 변호사들 이런 애들. 그거는 딴 세계 애들이니까 대다수가 아니니까. 근데 직장인들은 대다수라고 봐야 되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주가 같은 게 지난주 금요일날 좀 더 오르다가 9천 얼마로 이렇게 장중에 9천 석으로 조정을 했죠.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정권회사 애들이나 국민연금 애들은 이게 이재명이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이게 말이죠. 그 신문 사설에 계속 쏠리는 게 주가 9천? 이게 또 만도가? 또 노무라 같은 데서 12,000, 11,500까지 가? 또
골드만삭스도 우리나라 뭐 만도 넘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좋다 이거예요. 주가 오르는 거 좋죠. 주가 오르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선진 자본화가 되고 세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인정을 하고 또 주가가 그렇게 만도 가고 12,000도 가면 코스피가 그게 배당으로 떨어져 가지고 주식 투자자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응? 주가는 말이야 뭐 3,000 시대에서 지금 뭐 9,500까지 가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배가 올랐는데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한 우리나라 인구의 한 1,500만 명이 된다 그러는데 요새는 애들도 노인들도 아줌마들도 할머니들도 막 주식하느라고 난리예요. 그죠? 삼전닉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삼전닉스를 못 사요. 너무 비싸니까 주당 가격이. 그런데 말입니다. 근래에 말이죠. 너도 나도 막 주식한다고 열풍이 불고 있죠.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식을 투자한 애들이 요새 막 몇 달 전보다 더 열풍이 부니까 한 200만 명 정도는 늘었을 거예요. 한 5, 6개월만 전만 해도 뭐 1,450만, 뭐 1,500만 그런데 주식 투자자가 한 1,700만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부터 초보 투자가들이라는 거죠. 근데 주가가 9,000 열리고 만도 가고 12,000도 가는 거 좋다 이거야. 제 말씀은. 그러면은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주식을 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거죠. 그 자산가들도 돈을 벌고 몇 억 투자하는 애들도 있겠지만은 초보자들은 결국은 돈을 잃게 돼 있어요. 도박 하나하고 똑같습니다. 돈을 한번 주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투자해서 4,000만 원, 1,000만 원을 벌었어. 또 4,0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어. 6,000만 원을 벌었어. 그 도박과 같은 거예요. 하면 할수록 따네? 그러다 점점 베팅이 들어가고 비트롤 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떨어질 때를 생각하면은 그 떨어지는 과정이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삼전닉스도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정점이면 언제 어떤 모든 템에 정리할지 확실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냐? 국민연금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그거를 다 예상을 하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물량을 받는 애들이 외국인 투자가가 절대 아니에요. 외국인 투자들은 먼저 손절 치고 나가요. 이익 실현하고. 그 물량을 받는 애들이 지금 1,500, 1,700만 명 되는 개미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현재 보면은 이 삼전닉스를 위주로 해가지고 주가가 삼전닉스가 지금 시가총액 60% 정도가 돼요. 거기에 막 매달리고 있는데 그걸 팔아야 수익이 되는 거예요. 팔고 몇 억 벌었고 몇 천만 원 벌고 또 탄다고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들은 막 오르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경기 양극화가, 자산 양극화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삼전닉스 사가지고 돈을 번 애들, 삼전닉스 다녀가지고 성과급을 받는 애들, 그런 부류들과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부류들은 엄청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그게 경기 양극화가 오고, 자산 양극화가 오는 거예요. 그 결과 부동산 양극화가 오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환율은 계속 고환율로 유지가 돼요. 그 과정에서 물가는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주식 양극하고 주식 양극화로 삼전닉스와 AI를 주변기를 가지지 않는 사람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자산적으로 피폐화가 되고 초초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주식을 끌어올릴 적엔 그런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새끼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죠. 이재명이라는 새끼가 어저께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기자회견을 갖다가 씨부를 치게. 내가 언제 주가 올라가는 것에 자아자찬했냐? 없는 사실을 만들면 되냐? 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근데 이 새끼가 누구나 알다시피 이 새끼 1년 동안은 주가를 올리면서 그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곧 꺼지는데,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가가 너무 올랐어요. 어저께 기자회견하면서 그럽니다. 이러면 말이죠. 심각하게 자산 양극화가 벌어지는데요. 그게 문제인데요. 걱정이 되는데요. 그걸 막기 위해서 주가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참 자기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너가 무슨 노력을 해, 이 새끼야. 이 사기꾼이, 이 새끼 진짜 무식하고 천박하고 경제적인 지식도 천박한 새끼가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이 새끼가 기자회견에 정청래 보고, 야, 너 나한테 쓴소리 하지 마. 쓴소리 하려면 말이야. 너 그거 왼수야, 왼수? 너는 패싸움 하는 놈이야? 나한테 소리 하려면은, 야, 너도 말이야. 나같이 민생 걱정하고, 국민의 행복을 걱정하고, 물가 걱정하고, 부동산 걱정하고, 그런 거라 말해. 이러잖아요? 근데 이 새끼가 지 혼자 다 했잖아요. 당에서는 이재명 새끼가 무소니가 따라가 준 거고, 민생 개판되고, 물가 개판되고, 부동산 개판되고, 주식은 지금 올라간다고, 정청래란 놈은, 이재명을 보유한 국가다. 이재명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올랐다. 찬양을 했죠. 근데 그거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끼가 기자회견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가가 너무 올라서 자산 양극화가 일어나요. 걱정돼요. 난 그걸 해결할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결해, 새끼야. 이 단적인 예로 나오는 게 벌써 한 2, 3주 됐죠? 국민연금에서, 우리 돈입니다.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투자를 14.8%인가 9%까지 뿐이 못하게 돼 있는 걸 그걸 20.5%인가로 늘렸어요. 그게 지금 지탱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국민연금도 언젠가 팔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주식이면 올해 만 포인트 넘어, 내년에 2만 포인트, 내후년에 3만 포인트, 뭐 10만 포인트 가겠습니까? 다우지수 같이? 나스닥 지수 같이? 일본의 니케이 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주식 올라가면 좋아요, 저도.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와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자산 양극화가 일어나네. 자산 양극화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새끼 대가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붕어 대가리 달고 다니니까. 항상 자산은 양극화가 되고, 돈이 있는 자가 더 많이 버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 돈이 상대적으로 딸린 자, 더 딸린 자, 가난한 자들이 몰빵을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 과정에서 항상 그들은 피해를 봤어요. 주식이든 부동산은 그냥 갖고 있으면 올라가니까 피해를 보는데 그 과정에서 이 새끼 1년 동안 한 짓이 뭐냐면은 물가는 계속 올라가. 그 삼젠닉스가 50조, 30조, 주택 잠보대출 30조, 삼젠닉스만 1.5%로, 그거 사실 무이자죠? 지금 뭐 시중에는 말이죠. 부동산 주담배가 막 8%, 9% 하니까. 그 다음에, 성과가 막 몇십 조씩 나와. 50조, 100조 이렇게 나와, 앞으로. 그 돈이 교란을 시키는 거야. 그 과정에서. 그리고 환율은 또 안 떨어지는 거야. 그죠? 환율 떨어질 요인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근데 이 새끼는 환율 떨어진다, 그래. 그리고 삼전육성 그렇게 근로자들이 그렇게 말이야 열심히 돈 가지고 왔으면 성과급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우리가 한국에 말이야 세계적인 이슈를 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랄 발광한 새끼가 올 하반기나 지금 그 이란 미국이 종전 했니 뭐 MOU 했니 뭐 그러지만은 그건 그 종전으로 봐야 돼. 계속 가는데 그게 6, 7개월에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오러 나와요. 근데 이 새끼는 아무 대책도 없이 시중의 유동성만 확정해서 주식이 올라가면 그 시중 유동성 돼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과거와 같이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들이 말이야 몇십 년에 한 번 돈벼락 맞은 거야. 삼젠닉스 산 애들은. 그죠? 그거 가지고 야 이걸 뭐라 김용범이가 이 새끼가 그 돈 가지고 명품을 산다 그러는데 그건 일부고 그거는 돈이 얼마 안 번 애들이 그러는 거고 그걸 몇억 몇십억 벌면은 다른 투자자를 찾겠죠. 다른 투자치를.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에 예금해도 되고 부동산 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가는 또 더 올라가요. 아주 개판을 만들었어요, 이 새끼가. 근데 이 새끼가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거예요. 염려 마시를. 네가 이 새끼가 올려놓은 거를 앞으로 더 오를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받고, 그러니까 중상층이 아니라 중하층들을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새끼가 서민 중하층을 갖다가 도와준다고 별치를 하는데 그들이 힘들게 되고 그들이 이제 자살의 길로 들어간다니까. 주식이 폭락할지게. 중원보원에서 미안합니다. 상놈의 새끼야 이거.